왕상 휴수사에 이어 이번 시간엔 육수를 붙여볼게요. 육수란 육효에 붙는 6마리의 즉 신령스러운 짐승으로 오행의 성경을 6가지 짐승에 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수는요, 목적사의 기lum보다는 각 효의 특징이나 성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청룡이 있어요. 두 번째 주작, 세 번째 구진, 네 번째 등사, 다섯 번째 백호, 여섯 번째 현무가 있죠. 그래서 청룡은요, 푸른 용이죠. 푸른 용으로서 아주 신령스럽다고 보시고요. 두 번째 주작, 아주 붉은 봉황이죠. 아름다운 새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구진은 황금색으로서 거대한 두꺼비의 모습이라고 보시고요. 네 번째 등산은 황금 구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섯 번째 백호는 흰 호랑이, 그리고 현무는 검은색의 거북이와 뱀이 서로 뭉친 형상의 동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청룡은 우리가 청색으로 보시고요. 주작은 적색, 구진은 우리가 황토색, 등사도 황토색, 백호는 백색, 현무는 흑색으로 이렇게 6개의 동물을 색깔로 나눠봤어요. 청색은 나무죠. 나무는 푸른색으로 출발을 뜻해요. 해가 동쪽에서 뜨죠. 그래서 청룡은 청색이므로 목과 즉 동쪽을 상징한다고 보시고요. 주작은요, 화죠. 적색으로. 적색은 붉은 태양으로서 태양은 머리 위에 떠 있죠. 그래서 주작은 붉은색으로 화와 남쪽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황색은요, 토죠. 토는 땅이에요. 땅은 누런색으로 중앙을 나타내죠. 그래서 구진과 등산은 황색으로 토와 중앙을 상징합니다. 백색은요, 금을 연상하죠. 금속은 차가워요. 찬 기운이 도는 저녁이 되면 해가 서쪽으로 지겠죠. 그래서 백호는 흰색으로 금과 서쪽을 상징합니다. 흑색은 물이죠. 깜깜하고 어두운 물속처럼 밤이 되면 해가 안 보이는 북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무는 흑색이므로 수와 북쪽을 상징합니다. 청룡은 희열과 기쁨을 나타내죠. 이 6개의 육수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이제 청룡이 되는데, 청룡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유롭고 신선하고, 그래서 왕상한 분들은 이제 고귀하다고 보죠. 어떤 육친이든 청룡이 붙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뭐 미남이다, 미인이다, 아니면은 뭐 개성이 강하다, 뭐 용모가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휴수하게 되면 주색 잡기를 좋아한다, 놀고 먹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안 좋게 표현을 하게 되죠. 주작은요, 관제구설이라 그랬어요. 즉 여름이 되면 모든 만물체가 확산이 돼서 우죽순으로 뻗쳐나가죠. 그래서 사람들도 옷을 거의 벗다시피 하면서 돌아다니니까 그게 입구덥에 오르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왕상하면 굉장히 상냥하고 말하자면 화려한 여인으로 보죠. 이 주작이라는 것은 말을 잘하는 새라는 뜻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냥하고 화려한 걸로 나타내고요. 만약에 휴수하다 그러면 굉장히 수다스럽고 시끄럽고 어떻게 보면 경박할 수가 있겠죠. 구지는요, 큰 산으로 보시면 돼요. 지리산, 태백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을 오르려면 천천히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왕상한 사람들은 그 큰 산처럼 믿음과 신용과 굉장히 그 근면한 그런 사람으로 보고요. 휴수한 사람들은
땅이 길게 누워 있는 것처럼 게으르고 어떻게 보면은 좀 느리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등산은요 우리가 기토로 보시면 돼요. 즉 작은 밭이요, 논밭. 그래서 이 미물들이 땅 속에서 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를 쿵쿵 밟고 지나다니면 그 땅 속에 있는 벌러지들이나 짐승들이 깜짝깜짝 놀래죠. 그래서 이것을 거짓 또는 이제 놀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왕상한 사람은요 굉장히 예리하고 결단력이 있고 아주 영특하고 활발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휴소한 사람들은 아주 경망하고 가볍고 말하자면 허세를 부리는 조금 안 좋게 표현을 하는데 백호는요 재앙과 질병을 상징하죠. 호랑이 무섭죠. 예전에는 피를 불러온다 그랬어요. 즉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래서 백호라고 했기 때문에 무섭다. 그래서 이 백호라는 호랑이는 가을을 상징하니까 어때요? 서늘한 기운에서 우리가 어때요? 찬 기운을 쐬게 되면 감기가 걸리고 어떤 질병 이런 것을 상징하고 또 금속을 상징하니까 우리가 부딪히고 그러면 다치겠죠. 그래서 재앙을 나타내는데 왕상하다면 굉장히 의리가 있고 아주 강직한 사람이죠. 그런데 휴수하다. 휴수하게 되면 강폭하고 난폭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무서운 그런 사람이라고도 우리가 보거든요. 그다음에 현무는요 도적이라 그랬어요. 왜 도적이라 그럴까요? 깜깜한 밤은 모든 것을 감추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일은 거의 밤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또 현무의 모습을 보시면 검은색의 어때요? 거북이하고 뱀이 엉켜 있는 형상이죠. 그래서 현무라는 것이 여기서 조금 안 좋게 표현이 됐지만 도적으로 나타내는데 왕상한 사람은요 오히려 현무가 있게 되면 과묵하고 굉장히 말수가 적고 또 남의 얘기를 듣고도 옮기지도 않는 굉장히 무게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고요. 휴수하게 되면 거짓되고 속이는 거 많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아주 교활하고 어떻게 보면 음흉하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은 청명이죠. 즉 희열과 기쁨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나머지 육수들은 조금 안 좋게 써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불길한 것은 백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육수로는요 우리가 육효에서 사람의 성종론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어때요? 파란 글씨는 우리가 왕상할 때 성정을 나타낸 것이고요. 밑에 빨간 글씨는 휴수할 때 성정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좋은 게 청명, 희열, 기쁨만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육수가 어떤 육친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해당 육친이 월가일에서 왕상을 얻게 되면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아무리 그 해당 육친이 좋은 육친이라 하더라도 휴수사가 되면 이렇게 안 좋은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육수는 육신이라고도 하는데 방위를 지키는 6 신령을 상징하는 짐승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방위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청룡은요 동쪽 방위를 지키는 신령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백호는 서쪽 방위를 지키는 즉 신령스러운 동물을 상징하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청령, 우백호. 또 이 주작은요 남쪽 방야를 지키는 신령을 상징하죠. 현무는 북쪽 방향을 지키는 신령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중앙을 지키는 신을 구진과 등사로 나타냈죠. 중앙은요 우리 동서남북을 말하면 서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은 중심 지역이고 크기 때문에 동물 2마리가 중심축에 앉아서
잘 지키고 있는 형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육수 붙이기를 해볼까요? 육수의 순서를 알아볼게요. 육수의 순서는요, 계절의 순서로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봄, 여름, 간절기, 가을, 겨울로서 계절은 목화, 토금수, 오행에 변화하듯이 육수도 이 흐름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봄은 목이죠. 싹이 나서 나무를 키우는 시기예요. 여름은 화죠. 나무가 자라서 불처럼 예쁜 꽃이 활짝 피었어요. 간절기는 토지요. 무성한 꽃잎이 어때요? 땅으로 떨어지고 열매가 맺히는 시기예요. 가을은 금이죠. 열매가 익어서 결실을 맺는 시기죠. 겨울은 수죠. 잎도 다 떨어지고 뿌리에 채소의 물을 비축해서 다시 봄을 맞을 준비를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목처럼 푸르른 청룡이 육수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화려한 꽃 같은 주작의 주작은 육수의 두 번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은 중심 역할을 하는 토와 같은 구진과 즉 등사가 세 번째, 네 번째 순서가 되는 거예요. 추수할 때 쓰는 금속, 칼 같은 백호가 다섯 번째가 되고요. 열심히 농사지은 곡식을 비축하여 도둑 맞을까봐 감추는 현무가 즉 여섯 번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왜 토만 우리가 두 개일까 하는 생각이 드시죠? 토는요, 간절기토로서 즉 양의 기운인 토와 음의 기운인 토를 이렇게 나눈 것이에요. 그래서 양토는 구진이라고 보시고요. 음토는 등사로 봐서 어때요? 여기 청룡, 주작, 구진 양의 기운이죠. 또 등사, 백호, 현무는 이제 음의 기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수를 우리가 애우실 때 이렇게 청룡, 주작, 구진, 등사, 백호, 현무 이렇게 하면 발음이 조금 매끄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자만 따가지고서 애우거든요. 즉 청주, 구. 근데 여기는 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주, 구사, 백현 하는 이유가 즉 구지는 양토기 때문에 앞에 있는 구자를 쓴 것이고 등사는 음토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를 써서 우리가 육수 6개를 애울 때 청주구사 우리가 백현이라고 애우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럼 육수를 어떤 기준으로 붙일까요? 바로 일진 기준입니다. 점을 치는 날의 천간을 기준으로 초유부터 아까 배운 육수의 순서대로 붙이는 것이에요. 점 치는 날이 일진이 가불일 날인 경우에는 가불은 우리가 목이라 그랬죠. 그래서 청룡이 붙어요. 맨 아래 초유에 청룡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주작, 구진, 어때요? 등사, 백호, 현무가 되죠. 병정일 날은 화지요. 화는 주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초유에 주작이 붙어서 주구사, 백현, 청으로 올라가고요. 무토는 토로서 구진이라 그랬죠. 그래서 초유에 구진이 붙어서 구진, 등사, 백호, 현무, 청룡, 주작이 되고요. 기토는 우리가 등사라 그랬죠. 그래서 초유에 등사가 붙어요. 그래서 사백현, 청주, 구가 되죠. 경신금은 백호라 그랬죠. 그래서 초유에 백호가 붙어요. 그래서 백현, 청주,
구, 사가 되죠. 다음에 임계, 수로 보시면 돼요. 현무가 되죠. 또 초요에 현무가 붙어서 현청, 주, 구사, 백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어때요? 육수 붙인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요에 붙는, 즉 가불의 청령, 병정의 주작, 무토의 구진, 기토의 등사, 경신의 백호, 임계의 현무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순서대로 올라가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가불이라면 청주구사 백현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임계일주라면 현무가 초요에 붙으니까 현청주 구사 백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제 괴상에다 육수를 적용해 볼까요? 일진이 목이에요. 즉 묘월 갑인일날 점을 쳤어요. 근데 26번 택수곤계가 나왔죠. 그래서 4캐는 육감수가 되고 1캐는 이태이택이 되죠. 그래서 일불 일세, 그래서 세요가 초요에 붙고 사요에 응요가 붙죠. 그러면 소속궁은요, 4캐의 세요가 붙으면 A캐가 소속궁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애정으로 해서 즉 택금궁이 소속궁이 되죠. 낙갑을 붙일게요. 감수는 무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임진호가 되고 택금은 정사라 그랬죠. 그래서 사요에는 즉 사를 충하는 해가 붙어서 해유미가 되죠. 여기다 육친을 붙이게 되면 재부관 손영부가 되는 것이고, 왕상휴수사를 붙이면 지금 왕사상휴수사가 나왔죠. 이제 육수를 붙일 거예요. 즉 갑일날 첨을 졌기 때문에 어때요? 갑은 맨 앞에 있죠. 초요에. 그래서 청, 주, 구, 사, 백, 현. 이래서 우리가 하나를 해봤고요. 다음 또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화일날 점을 쳤어요. 즉 해월 병진일날 점을 쳤는데 88번 고니직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8곤지 4캐, A캐도 8곤지, 즉 1, 2, 3동 상세가 되기 때문에 세요가 상요에 붙고 삼요에 응요가 붙어서 즉 내정, 그러므로 곤토궁이 되죠. 그래서 곤토는 을미니까 미사묘 축해유가 되고, 육치는 토를 기점으로 즉 형부관 형제손이 되고, 왕상휴수사는 해월 기점으로 수사 상휴가 됐죠. 육수는요 병일날 점이기 때문에 초유에 주작이 붙죠. 그래서 주, 구, 사, 백, 현, 청, 화일주로 한번 붙여봤고요. 다음은 양토에 대해서 육수를 붙여볼게요. 즉 수럴 무신일날 점이에요. 62번계가 나왔어요. 수택절. 그래서 4캐는 이태택이 되고 1캐는 육감수가 되죠. 즉 일불 어때요? 일불 일세가 되죠. 그래서 세요가 초요에 붙고 사요에 응이 붙죠. 세요가 4캐에 붙으면 소속궁은 애정이 되므로 즉 감수궁이 되겠죠. 택금은 정사, 삼여축이 되고, 감수는 무인, 인을 충하는 신술자. 그래서 소속궁 수를 가지고 대입을 하게 되면 재손관, 부관형이 되는 것이고, 또 수로를 왕상휴수사를 붙이게 되면 휴수, 왕상, 왕사가 되죠. 자, 무토를 우리가 육수에서 구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초요에 구진이 붙고, 이요에 등사가 붙고, 삼요에 백호, 사요에 현무, 오요에 청령, 육효에 상요에 주작이 되죠. 이번엔 음토로 적용을 해볼게요. 5월 김해일날 점을 쳤어요. 44번 진일의캐가 나왔죠. 그래서 4캐가 사진내, 1캐도 사진내. 역시 1, 2, 3동 상세가 되고 3회의 응요가 붙죠. 소속궁은 그냥 1, 2, 3동으로서 내정이 되므로 진목궁이 되죠.
그래서 진목은 경자이기 때문에 자인진, 오신술. 우리가 여기다가 육친을 붙이게 되면 부형, 재손, 관제가 되고 왕상휴수사, 즉 5월로 계산하면 수, 휴상, 왕사, 상이 되죠. 그러면 기토로 육수로 붙이게 되면 기토는 우리가 등사라 그랬죠. 그래서 초요에 사가 붙어요. 이요에 백호, 삼요에 현무, 사요에 청룡, 오요에 주작, 상요에 구진이 붙죠. 자, 이번에는 금으로 우리가 육수를 붙여볼게요. 즉 6월 12일 날 점을 쳤어요. 그래서 55번 손이품께가 나왔죠. 역시 여기도 1, 2, 3동이 같기 때문에 상세가 되고, 즉 3회에 응효가 붙고, 또 1, 2, 3동 같기 때문에 바로 이제 내정을 해서 손목궁이 되겠죠. 그래서 손목은 신축, 축해요. 미사묘. 육신은 목 기준으로, 즉 재부관, 재손형이 되죠. 왕상휴수사는 월 기준으로서, 즉 휴상, 왕, 휴수, 사가 되고요. 신일날 육수가 백호가 되기 때문에 어때요? 초요에 백호가 붙죠. 이요에 현무, 삼요에 청룡, 사요에 주작, 오요에 구진, 상요에 등사가 붙어요. 오늘 이 신미일날 점친 데서 보시면 어때? 우리 청룡 한번 보자고요. 청룡이 삼요에 관에 붙었죠. 근데 월에서 생을 받았고 비화됐죠. 일진에서 토생금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점사가 어떤 뭐 취직이라든가 명예를 얻는 점이라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그 용신이 유라면 그 유금의 성향이 어때요? 아주 고귀하고 청귀하신 분이라고 보고, 또 심성 또한 착하고 인물 또한 우리가 아름답고 수려하다고 보는 것이죠. 또 세요를 보자고요. 세요는 묘목인데 월에서 지금 충을 맞았죠. 묘의충 휴수됐고 또 일에서 임묘됐죠.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이 세요의 심성은 그렇게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볼 수가 없겠죠. 즉 그 등사가 붙었다는 것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 좀 경망스럽고 조금 가볍고 좀 사람들을 좀 놀래키는 이제 그런 사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즉 묘월 개해일날 점을 쳤어요. 35번 화풍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캐는 우리가 오선풍이 되는 것이고, 액캐는 삼이화가 됐죠. 즉 1불과 2불이 됐어요. 그래서 1, 2불 2세로서 2요에 세가 붙고 5요에 이제 응이 붙고요. 또 여기 1, 2불, 즉 4개의 세가 붙으면 소속궁을 바깥계로 정하라 그랬죠. 애정. 그래서 소속궁은 이화궁이 되는 것이죠. 손목은 신축, 그래서 4개가 축해유가 되는 것이고, 이화는 기묘, 그래서 묘를 충하는, 즉 유미사가 액해에 붙습니다. 소속궁이 화기 때문에 육친을 우리가 화로 대입을 해서 손관재, 재손, 형이 되는 것이고, 또 왕상휴수사는 묘월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 휴, 수수, 사, 상이 되죠. 이번에 육수를 붙여볼게요. 개일날 육수는 어때요? 현무가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초요에 현무가 붙고, 이요에 청룡, 삼요에 주작, 사요에 구진, 오요에 등사, 상요에 백호가 붙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육친의 성정을 알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있는 형제점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저기 사와 형은 일진에서는 어때요? 사회충 받았죠. 그리고 월건에서는 목생화를 받았을 때는 그냥 중립적인 성격으로 보시면 돼요. 즉 백호라는 것이 아주 싸납고 무서운 것이지만, 이렇게 중화가 될 때는 싸납고 무서운 면도 있고, 또 끄끔에는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라고 보시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육수 붙이는 법을 배웠죠. 어때요? 쉽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청주구사 백현 요 순서대로 계속 반복해 보시다 보면 바로 쉽게 육수를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